아침 저녁으로 따스함이 그리워지는 계절 11월입니다. 11월엔 따뜻한 미소와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행복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붉게 물든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 이 계절, 마음껏 만추를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3세대 이야기 3시의 데이트 진행자 최영희입니다. 저는 방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마음이 힘든 분들을 도와드리는 라온 봉사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은 일상 속에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발견하고 느끼는 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3시의 데이트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은 어떤 것에서 행복을 찾으시나요? 3시의 데이트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음악과 함께 내 감정을 오롯이 안아주는 계절이 되면 좋을 듯 합니다. 가을의 추억과 서정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페퍼톤스의 계절의 끝에서입니다. 흘러가는 시간들을 멈출 수는 없으니 다만 우리 지금 여기서 작은 축제를 열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짧은 인사를 남기며 숨 가쁜 날 잠시 쉬어갈 환한 창가를 찾길. 흩날리던 벚꽃잎 위로 그 설레이던 봄날이 끝나고 뜨겁디 뜨거웠던 여름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서 가슴 시리던 찬바람에 눈부신 가을 햇살이 저물어 다시 또 겨울이 찾아오면 또 다른 시작. 덜컹대는 2호선에 지친 몸을 싣고서 서둘러온 이른 계절에 끝에서 만나자. 많은 날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았기를. 힘겹던 날 활짝 웃어준 한 장의 사진처럼 홀로 걷는 외로움이여 이 먼 길을 떠나온 여행자여. 뜨겁게 불렀던 노래는 영원토록 가슴 속에 남기를. 사나운 비바람의 날들 무덥고 목마른 계절이 흘러 다시 또 겨울이 찾아오면 또 다른 시작. 돌아보면 다시 그곳 다시 빈손이지만 어렴풋이 즐거웠다면 그걸로 된 거야.
음악은 추억을 가져다 주네요. 이것이 음악의 힘이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추억을 가져오셨는지요? 오늘의 주제는 제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70 즈음에라고 정했죠. 저는 지금부터 마음의 날개를 달고 40대로 되돌아갑니다. 대가족 8남매 맏며느리 자리와 3남매 입시 뒷바라지, 거기에다 나이 갱년기까지 함께 찾아와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지요. 가족들의 구심점이 되려고 무슨 일이든지 잘 해나가려고 하다 보니 뭔가 마음이 지치고 저 자신은 없었어요. 이 힘듦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지 나를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시기에 어느 날 심리학이라는 글씨가 게시판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여러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 공부를 해야지 하는 말이 내 안에서 들리는 듯 했어요. 지금도 그 순간이 눈에 선합니다. 30년 전에 나는 심리학 공부를 시작하고 배움을 통해 내적 성장의 기회를 만나고 있었지요. 그 후 8년 전부터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과 라운 봉사팀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마음을 풀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그래,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 술술 나오게 되네 하시며 환한 표정을 지으실 때 봉사의 보람을 느끼게 되지요. 그동안 봉사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를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나를 성찰하며 곁에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은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나의 성장 과정에서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키워주신 친정 어머니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인내하고 나 힘들다 하는 감정 표현 한 번 없이 들어본 일 없이 성장한 나는 당연히 어머니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대물림, 엄마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었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죠. 스스로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에 마음의 위로를 했습니다. 결혼한 저희 큰딸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고 희생적인 모습을 볼 때면 저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안쓰러움 크게 느껴집니다.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진솔하게 말을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껴봅니다. 진짜 마음의 깨달음, 통찰의 중요함과 따라 너 많이 힘들지? 이 말을 하기까지 연습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의 부모님도 처음부터 아빠 엄마가 아니었지 라고 생각하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자신이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여야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나누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감정으로 도망가지 않으려고 무척 애썼지요. 감정에는 좋고 나쁨이 없음을,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오름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힘든 생활 속에서 사랑으로 키워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못한 채 돌아가셨기 때문에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음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유주용의 부모입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네, 댓글을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댓글을 보니까 이나님 울컥하네요.
저도 눈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금단전님, 깊어가는 가을 화롯가에 모여 앉아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영상이 떠오르네요. 좋은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은숙님도 가을 부모 나의 삶 슬픔을 생각하게 된다고 올려주시고요. 또 한 분은 차분한 진행이 좋습니다. 이런 또 칭찬의 글도 올려주셔서 제가 힘을 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저는 금단전님의 깊어가는 가을에 대해서 올려주신 분한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이니 채팅창에 답을 입력해 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편의점 금액 교환권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세상에 존재하는 감 중에 가장 영양가가 높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감은 무엇일까요? 답을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네. 이나님,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아, 조금, 음, 정답과는 거리가 있는 자, 자존감이라고 하신 분도 계신데, 문제가 어려웠나요? 아, 이나님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어느 순간에 뻥 하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에게 특별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자신감입니다. 제가 이름을 불러드린 분께는 복지관으로 전화해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연락처를 남겨주지 않으면 선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드릴까요? 두 번째 문제는 사과는 어느 부분부터 썩을까요? 꼭지 부분일까요? 아니면은 사과의 아랫부분부터일까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지만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을 맞추실까요? 꼭지 부분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금단전님이 정답을 맞추셨네요. 자, 정답을 맞추신 분은 한 분 계시네요. 자, 정답은 사과는 사과와 맞닿아 있는 부분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신경숙 작가의 책을 보면 사과는 맞닿아 있으면 그것부터 상처가 나고 썩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관계도 적당한 거리 두기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죠? 관계의 본질은 고통이라고 합니다. 관계란 늘 좋을 수는 없겠지요?
관계가 힘들 때마다 사랑을 선택하라는 말을 떠올리니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음이 힘들 때 사랑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마음이 힘들 때 위로를 받고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받았던 정여울 선생님의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라는 책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관계에서 힘들 때 어떻게 해결하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저에게 도움을 주는 글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심리학과 만난다면 누구나 나만의 힐링 패키지를 만들 수 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상담사와 만나지 않고도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의 처방전이 들어있다. 마치 지진이나 전쟁에 대비해 미리 꾸려놓은 생전 배낭처럼 내 안의 힐링 패키지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음악, 사람들과의 대화, 심리학에서 얻은 지식들, 문학작품의 문장들, 내가 맡은 모든 꽃향기, 맛있는 음식들의 향취까지 함께 빼곡히 들어가 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스스로에게 처방하는 심리학 생존 배낭에는 각종 치유의 도구들이 가득하다. 언젠가 나에게 견딜 수 없는 재앙이 찾아와도 끝내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생존 배낭을 구성한다. 그 생존 배낭 속의 아이템이 하나, 둘 늘어나는 것이 뿌듯하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더 감동적인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아름다운 그림과 음악을 감상할 때마다 내 안의 힐링 패키지는 산더미처럼 불어난다. 나는 오늘도 나만의 힐링 패키지를 뚝딱뚝딱 조제한다. 이런 나의 힐링 패키지를 어여쁘게 포장하여 상처 입은 나를 위하여 내면의 생존 배낭을 꾸린다. 저도 이제 인생의 무게를 느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나나 마음에 안 드는 나도 모두 내 자신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렇게 나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내적 평화와 함께 삶의 변화가 시작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다 보니 송구스러운 마음도 크고요. 마음도 울컥해지네요. 그럼 분위기를 바꿔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시인 정호승님의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선화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 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여러분들은 곁에서 누가 외롭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예, 산보를 해라, 친구를 만나라, 이런 방법을 말해주기보다 그냥 이 시처럼, 그래, 너 많이 외롭구나, 그런데 나도 그래 하고 말해주는 건 어떨까요? 이 자리에 앉아 시를 읽어 드리다 보니 저도 마음이 선하게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성찰해보고 앞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소중한 경험을 한 선물 같은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말야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겨우 지켜내왔던 많은 시간들이 사라질까 두려워.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막아도 아무렇지 않은 척 너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 나는 괜찮아, 지나갈 거라 여기며 덮어둔 지난 날들 쌓여가다 보니 익숙해져 버린, 쉽게 돌이킬 수 없는 날, 그 시작을 잊은 채 이혜자님께서 좋은 말씀과 시 그리고 음악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이혜자님께 상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혜자님은 저희 방배 노인 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에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너 말야 슬퍼 울고 있는 것 알아도 아무렇지 않은 척 나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 너는 괜찮니, 지나갈 거라 여기며 덮어둔 지난 날들 쌓여가다 보니 익숙해져 버린, 쉽게 돌이킬 수 없는 날, 그
그들이 진짜로 자꾸